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방송에서 이런 말을 요즘 축구가 끝나고 나면 국내 언론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여기에 이런 또 제호를 내겁니다. 한국 축구 이대로 좋은가? 한국 축구의 위기가 왔다. 도대체 우리나라 한국 축구의 위기가 언제부터 왔고 언제 끝날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사쿠케에서 오랜만에 작년 런던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국가대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K리그가 열리기 거의 2주 전인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대승적인 차원이라는 말도 상당히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동시에 클리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국가대표 어떤가요? 아니 국가대표 전에 먼저 이것부터 얘기합시다. 네? 양민희 씨 헤어스타일 이래도 괜찮은가? 그러니까요. 뭡니까 이게?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거? 아이고 이게 뭐 어디 스타일입니까? 강남 스타일입니까? 강북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충주 스타일입니까? 여기 딱 보니까 그 1980년대 그 홍콩 네. 있잖아요. 홍콩 홍콩보시. 딱 그런 빌라였다. 그 옆에 딱 성룡 백기천 씨. 이수시야. 중고 좀 해봐요. 중고 좀 얘기해봐요. 네. 니홍어 이걸 썼어. 니치빠너마 이런 거. 시시. 什么什么 사거리가 탕수육.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당초에 원래 계획이 여성 특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여성분들이 참여를 섭외가 안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기획하라는 참 좋았는데 양미래 씨라서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 몰라요.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정서를 부서져가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가까이 봤는데 네. 지금 이거에 그 프로젝트를 한 작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작년부터 작년 10월에 말만 뭐 하겠다 말만 나오다가 1년째 이러고 있어요. 슈퍼스타디움 K도 작년 10월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촬영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슈퍼스타디움 K랑 이거랑은 다르죠. 그렇죠. 아니 그거야 우리가 나와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건 다르죠. 올 여름에는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국가대표 얘기로 하죠. 오늘 뭐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지난 크로아티아전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1차적으로 하겠고요. 그 2차적으로는 우리 뭐 잘하는 말 있잖아요. 이러고 올림픽 월드컵 본선 갈 수 있는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월드컵 갔어요. 가면은 진출하면은 그 이후에 감독 체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 네 번째는 K리그 팬들이 사실 여기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죠? 국대 차출 문제. 왜 우리 선수는 왜 안 데려가고 왜 이 선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면 우리 팀 선수 그만 좀 데려가라. 이런 거잖아요. 저희 오늘 멤버들 제일 가까우신 분이 한 분 있죠. 아무튼 이 이야기까지 오늘 오늘 통틀어서 제 방송인가요? 네, 오늘 이 이야기까지 통틀어서 하겠고 그럼 나 오늘 국대 계속 갈 텐데? 여기에 스페셜 게스트도 있습니다. 네, 한 분 또 전화 연결로 시민 농객도 있어요. 시민 농객 당연히 오늘 있습니다. 아니 오늘 급하게 만든 주제 치고 너무 퀄리티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쓸데없는 퀄리티네. 뒤에 배경화면도 있어요. 봐봐요. 이게 지금 어제 기획된 거예요? 어제? 어제 오후였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요. 촬영 장소도 어제 밤에 결정됐고요. 네, 바빴습니다, 아주 그냥. 네, 아무튼 그런 만큼 오늘 저희도 한번 좀 딱 나름 준비해서 할 거니까요. 좀 많이 끝까지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게티는 제 헤어스타일이고 아무튼간에 피부톤도 오게스티. 피부톤은 어차피 다 모를 거예요. 옆에서 보면 티나요. 저희도 티나요. 정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여기 미르씨 피부톤이 지금 너무 차이가 나요. 여기. 비비크림 받았어요? 비비크림. 지금 화면에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시커매요. 나 일부러 맨 뒤에 있었지. 그런다고 안 볼 것 같죠? 다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비비크림을 너무 잘못 발랐어요 지금. 여러분 이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 양민 씨에게 제발 헤어스타일과 비비크림 바르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좀 나는 이 친구가 아직 멋을 잘 몰라요. 아직 힘드네요. 좀 도와주세요. 네.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인 크로아티아전부터 되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 상당히 뭐 기대 많이 하셨고 치맥
감독이랑 같이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상당히 보면서 분노를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어차피 평가전인데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날 인터넷 언론들 난리 났습니다. 뭐 말 그대로 뭐 진짜 그 보릿자루 패대기 치는 것 마냥 무지하게 그 지탈했었죠. 네. 그렇죠. 응원 뭐 진짜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고 그냥 네. 일방적이었죠. 그냥 소위 말해서 진짜 돌이키질을 했어요 엄청. 네. 결과도 처참하게 끝이 네. 났지만 사실 선발 라인업 딱 떴을 때 1차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달랐지만 예상 외였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예상대로였다라는 분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예상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은 다들 그걸 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강희 감독님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질문이 왔어요. 이제 언론에 대한 질문이 박주영 선수와 이동국 선수의 공존은 항상 가능한가? 맨날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데 결국 선발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거 생각해요. 뭐 그러니까 이게 양 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강희 감독이 해외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반적으로 실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라는 어차피 강팀이고 뭐 저도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아마 실험적인 전술로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뭐 포백 라인에 플랫포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앞에 배치시키고 그다음에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4-1-4-1로 해가지고 공격적인 옵션을 나가서 이제 좀 실험을 해보겠다 이런 좀 나왔는데 반면에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사실 지금 뭐 전술의 지금 실험이라기보다는 지금 기존 선수들을 이제 전술에 좀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 유로 대표팀에서 이제 그 멤버를 고정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전술적인 변화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작부터 그러니까 경기 시작 전부터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긴다는 자체부터가 이건 기적이다. 그럼요. 예. 멤버를 딱 보고 나서 최강희 감독이 오늘 그냥 경기를 포기하고 하는 전술을 실험하러 나왔구나. 저도 사실 그거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제 그날 이제 그 경기 이후에는 또 이제 카타르하고 이제 홈에서 경기하는 게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저도 사실 실험 무대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에서 벌써부터 이런 말하는 것도 많이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그 혹시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방송계에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송재익 아나운서 그분이 이전에 매번 이제 대표팀이든 이제 클럽팀이든 이제 국제팀 외국팀하고 친선 경기할 때 매번 했던 말이 있었어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이 예방 주사 하나 맞았다는 그런 보약 한 첩 먹었다는 저는 그건 마음으로 좀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도 사실은 이번 경기나 아니면 이번 그 크로아티아 스쿼드 보고 이번 거는 제대로 한번 이제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크로아티아라는 뭐 거의 뭐 보약제로 때면 노경과 뭐 인삼이 다 합친 거죠. 아무튼 그렇죠. 최고급의 10천대부상 같은 혁명탕. 네, 완전 그런 급의 보약을 저는 먹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부터 그렇게까지 근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그러니까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언론이 크로아티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강한지에 대해서 사실 잘 익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워낙 사실 진짜 아까 우리 재현 씨가 우리 저희 그 앞선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나왔던 멤버들이 진짜 올리치 빼고는 전부 다 작년에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 나갔던 선수들이었고 진짜 그 조편성 운이 안 좋았던 것 뿐이지 진짜 아까 진짜 A조 아시잖아요. 개최국 폴란드 있고 또 어디 있었죠? 우크라이나 있었고 우크라이나 그리스 있었고 러시아 있었고 좀 팀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예, 기억이 안 나는데 오히려 진짜 그 A조에 그 팀에 들어갔으면 이미 1위로 올라가고도 남았어요. 독일과 경기에서도 정말 팽팽한 승부 나왔을지도 몰라요. 네, 정말 이거 참고로 얘기해서 그 C조에서 크로아티아 성적을 보면 1승 1무 1패예요 정확하게. 네, 정말. 네, 아일랜드전에 3대1로 이기고 네, 3대 2였죠. 이탈리아랑 비기고.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조 때는 정말 아일랜드가 졸전이라고 너무 큰 졸전이었기 때문에 저도 진짜 사실 크로아티아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탈리아가 준우승했고 스페인이 우승했어요. 네. C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 두 팀하고 크로아티아가 그 두 팀하고 비등비등하게 했다니 호강으로 쌌다니까요. 호강 진짜 최고의 정도를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크로아티아가 최근에 가장 평가자였던 게 2006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렇죠. 2006년 2월달 이제 카이스버그컵으로.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또 그 솔페이스에 네, 마토 선수가 있었죠. 네. 사실 그때 크로아티아 멤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5군도 아니었을걸요, 기억에? 거의 그냥 상비군 거의 당시 이런 표현을 많이 모르겠지만 크로아티아는 이제 세대 교체 중이었죠. 세대 그렇죠, 네. 지금 뭐 네 아무튼간에 그때와는 정말 수준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팀과 만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기억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으실 건데 정말 사실 근데 아까 전에 송재희 캐스터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라고 했었잖아요. 네.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주춤주춤이요? 아니요. 위험합니다. 아, 아마 이번에 크로아티아 때 그분이 준비를 하셨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수십 번 나왔을 거예요. 아, 이거는 나도 또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주춤주춤. 그거 정말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 신문선 해설위원이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아무튼간에 또 매번 또 얘기했죠. 뭐, 또 신문선 이어 같은 뭐, 한국 축구는 뭐, 그러면서. 한국 축구는 이러면서 한국 축구는 크로아티아에게 너무 밀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 5분은 그런데 그냥 초반 5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제가 크로아티아 그때 유로 경기를 보면서 유독 시즌은 그때 제가 그 경기를 그 경기 다 봤어요 제가. 아, 네.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경기력이 어떤지 제가 잘 아는데 네.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크로아티아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트위터에서 그렇게 남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그 경기 평을 할 때 한국이 그러니까 전반 초반에 선제골을 넣는다면은 그러니까 선제골 넣고 수비 모드로 간다면은 최소한 비길 가능성은 있다. 네. 하지만 그 초반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 크로아티아한테 밀린다. 이런 왜냐하면 크로아티아가 초반에 시동이 안 걸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경기력을 보면 초반보다는 그러니까 전반 중반 넘어가서 얘네들이 이제 페이스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로 따진다면은 이제 시동 걸고 엔진이 이제 막 예열 상태까지는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때도 경기를 보면 전반에 그러니까 먼저 선취골 그러니까 먼저 기선을 잡아기보다는 서로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는 데서 이제 좀 강한 거예요. 네. 치고받고 하는 강하고 후반에 가면은 이제 크로아티아가 그 당시 유로에서 전술을 어떻게 썼냐면 이제 그러니까 크로아티아가 4-4-1을 쓰는데 네, 그렇죠. 수비를 3명 그러니까 3-3-4로 두고 이제 공격 올라온 거예요. 후반에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르나를 이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라키티치나 뭐 페리시 같은 애들도 올리고 네. 최전방 올리고 그다음에 모드리치나 보이코비치 같은 애들이 이제 중앙으로 맞는 거지. 네. 실제없이 공수 왔다 갔다. 가끔 이제 모델에서는 또 이제 워낙 공격도 좋은 선수니까 바로 또 올릴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간격에서 우리가 그 간격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승부를 봤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실험적인 전술로 나오다 보니까 좀 그거는 좀 힘들었어요 사실. 사실 저도 그날 경기 중에서 제일 아쉬웠던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지동원 선수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지동원 선수가 정말 조금만 더 진짜 그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2%만 더 좀 됐었으면은 그게 좀 만들 수 있었는데 사실 기회가 너무 많았었는데 뭐 지동원 선수는 저는 이번에 크로아티아 같은 너무 아쉬웠던 부분이 많아가지고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제 국내 선수들이 좀 얘기해서 예상외로 많은 지타를 받은 게 역시나 손흥민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손흥민보다는 신영민 선수가 네, 신영민 선수. 아, 신영민 선수. 아, 그렇죠. 네. 신영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포항 있을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뛰었다가 그렇죠. 이제 이번에 이제 저기 왔는데 그러니까 네. 원래 제가 봤을 때 신영민 선수의 포지션이 원래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고 플랫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받는데 제 느낌에는 최강희 감독이 아마 스토퍼 역할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영민 선수가 지금 그 알자지라 지금 현재 클럽팀이 알자지라에서 센터백으로 기용됐어요. 그렇죠. UAE UAE 알자지라에서 센터백으로 종종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유로에서 이제 이탈리아가 썼던 그 플랫3 그렇죠. 데로시 같은 역할을 이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정수하고 곽태희가 발이 느리기 때문에 좀 더 기동성 있는 그렇죠. 신영민을 앞에 두고 이제 그걸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신영민이 이제 그걸 커버를 못한 거죠 일단. 확실히 신영민 선수가 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포항에서 신영민 선수는 워낙 기동력이 좋은 선수였는데 대표팀 이번에 크로아티아전에서의 좀 그 모습 조금 좀 아쉬웠던 게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때 최강희고가 처음 출범하고 나서 그때 우즈벡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도 신영민이 나왔는데 별 주목 못 받고 그때 갔었죠. 딱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던 수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그러니까 뭐 네. 내구로 흘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실점 장면도 보면은 장면에서 또 많이 그러니까 갑론을 네. 나왔는데 근데 그건 두 번째 골 장면이죠. 네, 두 번째 골. 네, 스르나 선수가 골을 네. 넣었던 그 장면이 아마 가장 많이 지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사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놓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놓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네네. 워낙 아시다시피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아시잖아요. 동부권 선수들이 신장도 일단 엄청나지 않습니까?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국가대표팀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키퍼를 제하고 10명이 전반적으로 활동량이 많아요. 그럼요. 활동량이 많고 그리고 스피드가 빨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수 밸런스가 이게 빨리빨리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그 각 선수들 소속팀에서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기동력이 정말 빨라요. 예. 바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 탁월한데 우리 선수들이 좀 그거를 컨트롤 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네. 크로아티아 페이스에 말렸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 두 번째 골, 그러니까 스르나가 골 넣었던 경우는 네. 그 당시에 최재수가 올라와서 최재수가 스르나를 붙였기 때문에 스르나가 슈팅 때릴 공간이 있었고 그렇죠. 그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슈팅 네네네. 때리고 그다음에 스르나가 과감하게 슈팅 때려서 가마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재수의 수비 미스가 이제 그 결정적인 실수돼가지고 최재수가 많이 까였는데 물론 최재수가 거기서 놓친 면은 있어요. 근데 그 놓쳤을 때 그러니까 수비 포백 라인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공간을 원래라면은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그 공간을 커버를 해줬는데 아무도 커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 돌려.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전반전에 이게 한국 대 크로아티아 포메이션이에요. 이게 파란색 크로아티아고 빨간색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왜 스르나가 두 번째 골 장면에 들어갔던 게 뭐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죠. 최재수랑 라키티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키티치가 여기서 역량이 뭐냐면은 라키티치가 최재수를 계속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라키티치가 계속 중앙으로 파고드니까 최재수는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1대1로 마크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르다가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공간이 비게 되거든요. 올라올 때. 그럼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재수가 아무리 이게 공수 밸런스가 빨라도 라키티치가 계속 최재수를 괴롭히고 달고 다녔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최재수의 공간이 미스게 하지만 여기서 라키티치가 되게 영리하게 대처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 스르나를 막아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스르나에게 공간이 생기고 스르나가 여기서 슈팅을 때리니까 이제 정성용이나 뭐 수비수나 아무런 반응 못하는 거야,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최재수가 그러면 이게 라키티치가 따라가면 여기서 수비에서 신영민이라든지 기성용이라든지 얘네가 이게 와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골 장면도 그렇고 후반전에 이제 교체돼서 이제 4-4-2로 포메이션 나왔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 옐라비치라든지 뭐 올리치라든지 뭐 페티치가 올랐을 때 얘네가 침투할 때 문제는 이 1대1로 했을 때 숫자 썩은 불리하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 모드리치가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같이 올라오면 3명인데 그때 신영민이 빠지고 우리는 4-4-2로 나왔죠. 4-4-2로 나왔는데 여기 공간이 비잖아요. 여기 이게 공간이 비다 보니까 모드리치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자철이나 기성용 계속 올라가고 공간은 계속 남아도 그러니까 페리시치라든지 뭐 라키티치라든지 모드리치 같은 경우에 공간을 다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숫자 싸움에서 이제 수비는 2명이고 크로아티아 선수는 3명, 4명이 들고 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점 장면은 이게 너무 공격적으로 앞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공간이 자꾸 생기고 크로아티아가 여기를 점령하면서 이게 경기 쉽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광훈이 아무리 이게 간다 해서 수비 숫자 싸움에서 이게 밀리는 거죠. 여기서. 박태희랑 이정수는 스피드도 느린데 그러니까 이 크로아티아들이 공간 침투 능력이 좋고 발도 빠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제 2대1 패스 이제 달고 들어오면 이제 그 영락 실점이면서 이제 대량 실점으로 가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일단 여기 중원 싸움에서 우리가 공간을 너무 많이 내줬고 너무 전진하다 보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크로아티아 애들이 여기를 이게 중원을 점령하게 되고 중원을 먹히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 이제 뻥축으로 가는 거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최강식 닭공을 하려 해도 닭공은 이게 바로
원사이드였고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끊기고 전진하다 보니까 이게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수비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 아무리 이거는 뭐 우리나라 수비수가 카트라 치면 이거는 뚫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간이 앞에 비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비수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린 그러니까 위에 6명은 너무 지나치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비는 수비만 하고 나머지는 다 공격만 하고 이러니까 역할 배분이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먹히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중원에서 이제 이 기성용과 구자철 조합에서 이제 제가 문제점 찾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기성용하고 구자철의 공격 능력은 좋지만 수비적인 가담 능력은 솔직히 별로예요. 근데 이걸 중원을 그러니까 가담 능력이 별로긴 해도 이게 최소한 우리가 수비할 때면은 이게 같이 수비를 가담해서 이게 플랫포가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포 발이 느린 것도 알고 조직력이 안 좋은 건 알면 최소한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골 장면을 봤을 때 기성용이나 구자철은 내려오질 않았어요. 내려오질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모드리치나 보이코비치가 중원을 허락하는 데 다 내줘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골에서 옐라비치가 골을 넣었을 때도 기성용이 가만히 있었고 구자철 너무 올라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번째에서도 원터치로 이제 크로아티아가 찔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페트리치가 받아서 넣었는데 그때도 이제 수비 공간이 열린 거죠. 너무 라인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강희 감독이 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원의 수비가 되는데 기성용하고 구자철이 공격적인 작업은 좋을지 몰라도 수비 가담 능력이 있으면 영 별로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영민이 나가서 이제 더 수비 밸런스가 붕괴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크로아티아 같은 이런 공수 밸런스가 빠르고 토탈사커 같은 스타일을 하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최소한 활동량주 수비형 미드필더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허정무 감독 시절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시절에 김정우라든지 조항래 감독 시절에 이용래라든지 현재 K리그 선수로 따지자면은 포항의 황지수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이게 여기서 이제 수비 가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최재수라든지 신광훈이라든지 이런 선수가 오버래퍼를 그걸 공간을 커버를 해줬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대로 안 되고 수비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다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수비대로 욕먹고 공격대로 욕먹고 미드필더는 한 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웃긴 거는 제 문제를 많이 노출했던 기성용과 구자철은 그러니까 전혀 비판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선수들의 수비 가담의 문제점을 노출하면은 왜 이 선수를 까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사실 뭐 구자철이라든지 기성용이 뭐 아우구스부르크라든지 뭐 스완지 가서 분명히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그러니까 클럽팀은 클럽팀이고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지. 거기 국가대표 와서는 자기가 거기 한 선수의 그러니까 국가대표 와서는 그 일부분이라서 거기에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나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거기 팀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맡았다고 역할을 다르죠. 분명히 한국 국가대표에서는 자기들이 자기들이 스타 플레이어는 맞지만 자기들 중심으로 저들 짜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수비를 해줄 때 수비를 해주고 공격할 때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만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공격만 하겠다 올라가고 수비는 전혀 안 해오고 계속 여기서 노출은 보이는데 안 해주고 반대로 따지자면 이제 반대로 따지면 루카 모드리치나 브레코비치 같은 경우에는 공격할 때 같이 공격 올라와요. 그리고 수비할 때는 같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모드리치나 브레코비치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데 이제 최전방에 이제 공이 배달할 때 같이 따라가서 1차적으로 커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커팅을 해서 차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동국이라든지 박주영이라든지 뭐 측면의 선수들이 아무리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아티아에서 배워야 될 게 이 모드리치랑 브레코비치의 역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중원에서 우리가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크로아티아한테서 경기 내용도 밀리고 결과도 밀리고 다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만 탓할 게 아니라 중원이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학교 선생님
진짜? 강의 오셨어요? 네, 지금 너무 많이 빨라서 네.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는 이번 경기는 중원에서의 일단 1차적인 참패가 네, 그렇죠. 네. 확실히 그 이제 재현 씨가 아까 이제 강의, 네. 그러니까 재현 씨가 이제 또 전체적 포메이션의 해설을 한번 하신 걸 봤는데, 역시 그 중원에서 특히 이제 기성용과 구자철 이 두 선수의 이 제로드 활약이 좀 부족했다라는 게 전체적인 또 좀 결과일 수도 있겠고요. 수비도 수비였지만 역시 중원에서부터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수비도 뚫렸고 동시에 실점까지 이뤘다 이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진짜 아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들어보면서도 진짜 일리가요. 그거 갑자기 하는 게 그러고 보니까 왜 구자철과 기성 선수는 따로 비판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슨 뭐 소위 말해서 뭐 자체 까먹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사그라졌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해외파에 대해서 약간 좀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대표가. 근데 사실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사실은 제가 우리가 또 이 크로아티아하고 크로아티아가 이제 4대0으로 패배했다는 게 또 거에서 또 엄청난 비판을 하는 결정적인 또 이유가 저는 또 다른 외적인 게 뭐였냐면은 같은 시간에 같은 일본의 이제 고베 홈스타디움 고베 그 비셀 고베 홈구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린 챌린지컵이 열렸어요. 아시다시피 이 기린 챌린지컵은 일종의 평가전 그 타이틀 이름인데 그날 일본은 라트비아하고 친선 경기를 치렀었거든요. 3대0으로 대승 거는데 선수들이 보면은 혼다, 카가와 거의 유럽파 선수들이 다 넣은 거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일본은 3대5로 라트비아를 이겼는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4대5로 터졌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라트비아가 유로 대회 예선이든 월드컵 지역 예선이든 고춧가루 뿌리는 팀인 거는 맞아요. 그렇죠. 오스트리아나 뭐 스위스까지 정말 뭐 그냥 무시할 수 없는 팀인 건 맞는데 지금 랭킹도 뭐 정말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랭킹도 랭킹에서도 차이가 나고 전체적인 제가 알기로 그날 그 일본과의 평가전 때도 1군이 아니었던 완전 1군 선수들이 아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쉽게 정리하면은 현재 크로아티아 제가 한국과 맞붙었던 크로아티아 전력과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 있는 팀을 꼽으라고 하면은 얼마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라트비아와의 평가전도 그냥 단지 평가전만 보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 역시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그 관계가 조금 좀 이 스포츠 관계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심리가 있는 게 한데 뭐 일본이 솔직히 잘 나오고 우리가 뭐 이런 경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 솔직히 이해는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숙지해야 될 거는 크로아티아랑 라트비아랑 클래스가 달라요. 명백히 달라요. 완벽하게 다르죠. 초등학생 때 돈 뜯는 거랑 저기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 그건 안 돼. 제가 쉽게 설명해드려요. 우리가 크로아티아 전에 우리랑 그러니까 지금의 크로아티아가 어느 정도냐면은 현재 그러니까 2010년 남아공을 비교하자면 우리가 아르헨티나랑 붙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수준이에요. 잘 비워졌어요. 네. 봐봐요. 다시 비유할게. 그럼 다시 비유해서 그러니까 쪽지 시험 보잖아요. 쪽지 시험 실생활에 비유를 해서 쪽지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쉬운 문제들만 이제 풀어놓고 그렇죠. 쉬운 문제들 그것도 고사장도 자기가 매번 익숙하게 그러니까 봤던 곳 맨날 봤던 곳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사장부터가 일단은 생판 이상한 그러니까 처음 가보는 곳 처음 가본 것이고 히터도 안 틀고 막 이런 것도 다 없고 덜덜 추워 죽겠는데 시험 문제는 엄청나게 더 어려운 문제 나온 거예요. 비교하면 그렇게 뭐 실생활에 비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분들 계시는데 확실히 아까 저는 또 이제 확실히 아까 아르헨티나 우리 남아공 월드컵 때부터 아르헨티나와의 클래스를 얘기했던 게 확실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따져서 그때 그때 선제골 넣었던 만주키치 같은 경우는 지금 분데스리가 득점왕이에요.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에서 마리오 고메스를 벤치로 매는 선수. 랭킹 3예요. 그리고 또 득점 만들어서 스르나 샤우타르에서 레귤러입니다. 핵심 선수죠. 그렇죠. 다른 데서 영입하고 싶어 못해요? 네, 변방의 리그 뛰면서도 지금 유럽에서 손에 꼽는 라이트백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그 결승 토너먼트에 나가는 팀 아닙니까 샤우타르가? 샤우타르는 이제 이번에 도르트문트도 비등비등하게 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또 루카 모드리치. 말도 필요하게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요즘 지금 정기적으로 지금 계속 출장 기회 받고. 그럼요. 맨유전에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반 페리시치라든지 그러니까 페리시치랑 라키티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렇죠. 뭐 세비야나 뭐 볼프스부르크에서 이제 주전이에요. 네. 엘라비치 같은 경우도 엘라비치도 에버튼에서 에버튼에서 찍었어요. 네. 아니 진짜 이거 보면은 사실 진짜 아니 그 멤버로 해가지고 진짜 이기는 정말 진짜 만약 매치를 하고 이겼으면은요 있죠. 만약 이겼으면은요 저는 솔직히 만약 이겼으면 저는 사실 그런 비유를 하려고 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97년도였었나요? 99년도일걸요? 99년이었나요? 네. 97년인가 우리 저 브라질하고 97년 97년도. 97년 때 그때 이제 나도. 그 추가 시간에 김포 추가 선수가 시간에. 네, 그렇죠. 화가 네. 있을 때 그때 멤버들 보세요. 카푸. 호나우두, 히바우두 뭐 다 있었네. 베베토. 아니 쉽게 그 말하면 상대는 이겼다는 거랑 다름없던 상황이었어요. 아니 일본이 만약에. 저번에 원정 가가지고 프랑스 원정 가가지고 이겼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격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겼으면은 정말 그런 분위기라서 우리 선수, 우리 뭐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다음 이제 월드컵 예선은 정말 우리가 크로아티아까지 이겼는데 다른 경기는 못 이기소냐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뭐 이번에 솔직히 진짜 진 거는 물론 진 거는 아쉽겠지만은 이게 더 좀 큰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우리 선수들 더 기죽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기죽지 말자. 네, 그럼요. 자, 진짜 저 순간 네. 만약에 저희가 음악에 만약에 선곡을 한다면 저는 이 음악 틀어주고 싶네요. You Never Walk Alone. 진짜 우리 선수들, 우리 대표팀 선수들 진짜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 근데 그 기죽지 말게 도와를 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인터넷에 보면은 뭐 도와주지를 않아요. 아니 네. 윤석영 선수 같은 경우 윤석영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비자 발급 때문에 네, 그게 제대로 안 됐죠. 네. 출국도 안 한 상태였는데 윤석영 선수도 찾고 있고 심지어는요 오른쪽 풀백에는 야 도대체 아직 이제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고 계시는 송정국 해설위원도 찾고 있어요. 그 어느 시절 어느 국적 시절을 아니 근데 그 크로아티아전에서 신광훈하고 최철수 선수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최철수 선수는 정말 제가 후반전에 유일하게 박수 치고 싶은 선수는 최철수 선수였어요. 진짜. 아니 진짜 전북 시절에 최투지 그대로 보였어요. 최투지에 한 별명. 네. 그나마 수비수가 다 그때 별로였지만 그나마 라이트백 근데 전반에 신광훈이라든지 후반에 최철수는 두 선수는 괜찮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저는 또 참 어떤 의미로 황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댓글에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박지성 다시 불러오라고. 지겹습니다. 뭡니까? 이제 지겹습니다. 박지성은 이제 대표팀에 이제는 안 뛰겠다. 본인이 안 뛴다는데 왜 그럽니까? 박지성을 부르는 건 좋은데 크로아티아 상대가 박지성 같은 선수 한 6명 있어야 돼요. 그건 맞긴 맞아요.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래 맞아요. 예전에 그 박지성 선수가 네. 어느 우리나라 MH 어떤 경기였는데 제가 기억나는데 2006년도일까요 아마. 네. 박지성 선수 원맨을 잡아줬는데 이쪽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진짜 보기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게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기억이 있는데 아마 지금 그 상황이 아마 그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 돌아온 선수 있잖아요. 이청용 선수도 돌아와서 네 그렇죠. 그 무난하게 이제 하긴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동국과 박주현 그렇죠. 조절해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그 소위 말하는 상생의 관계. 그렇죠. 네, 이 일부 전반전 그때 제가 베스트 거의 댓글을 뽑고 싶은데 네. 그 공전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이 두 선수가 벤치에서 공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댓글에 자 이제 후반전 아무튼 시작하자마자 나왔어요. 네 나왔죠. 결국 나왔죠. 네. 네. 근데 뭐 근데 그때 지동원 나왔다 치는데 저는 손흥민을 뺐다는 건 좀 의외였어요. 저는 손흥민 선수 뺀 게 저는 전 제네키스는 테스트가 어느 정도 끝났구나. 저도 손흥민 선수는 어차피 지고의 상황이니까 빨리 다른 테스트 넘어가자.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거 같다는 좀 뭔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사실. 근데 사실은 네. 그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전반전 그날 경기 전반전 때 손흥민 선수가 좀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 네.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손흥민 선수에게 그렇게 악플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그랬나요? 저는 왜 못 봤지?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있잖아요. 네. 자, 그 크로아티아전 끝 이후에 손흥민 선수 소속팀 함부르크로 들어갔으니까 정말? 도르트문트와의 원정 경기였나요? 네, 원정 원정이 맞잖아요. 도르트문트와의 원정 경기 시그나 이두나 파크에서 두 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에 그것도 거뒀어요. 엄청나게 멋진 골이었어 진짜. 반반이더라고요.
아 역시 손흥민이다. 왜 국대에서 못하느냐? 네 맞아요. 또 하나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대표팀 저는 그때 이란 원정 갔을 때도 후반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 교체 팁으로 제 나온 걸로 기억나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저는 느낌이 국대에서는 옷이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얘기해 보면은 역할이 좀 다르죠. 네. 기본적으로 역할이 그렇죠. 네,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함부르크에서 손흥민을 보자면은 손흥민이 최전방이 아니라 윙포드 윙포드죠. 네. 그리고 주로 오른쪽에서 배치돼 오른쪽에 배치돼서 이제 대각선을 꺾거든요. 중앙을 꺾어 들어온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계야되는 안 들어올 수 슈팅장면에 있는데 꺾어서 들어가는 슈팅을 꺾어 많이 들어와서 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왼발로 차거나 왼발로 차서 중거리를 때려 넣거나 아니면은 세도량은 수비를 달고 와서 이제 그걸 유도하는 걸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제 최전방하고 그렇죠, 왼쪽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자기가 잘 뛰자는 포지션을 딱 뛴 거죠. 네, 그렇죠. 애초에 맛도 네. 옷도 이제 제대로 안 입은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솔직히 또 손흥민 선수는 아직은 그러니까 좀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거는 손흥민 선수 시드 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감싸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 어리니까 네네. 솔직히 경험에 더 쌓아야죠. 국대 경험에서는 아직까지는 네, 그때는 아닌 거는데 벌써부터 그 어린 친구한테 벌써 너무 많은 그런 건 이러다 아닌 것 같아요. 또 네. 선수 한 명 안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이러면 또 선수 어차피 한 명. 독일에서는 한글 잘 안 봐요. 아 그렇겠네요. 네. 다행이죠, 그래. 아니 요즘 손흥민 선수 뭐 함부르크에서 바빠요. 거기 네, 독일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거기서 반드바르트 다음으로 인기 쌓았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미 네. 아 우리 잠깐 너 벗어났지만은 네.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동국과 박주영. 네, 그 얘기를 하고 왔어요. 이동국과 박주영 사실은 정말 이게 보면은 진짜 뭐 인터넷상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게르. 게르. 안 쓰면은 안 되고 또 쓰자니 또 그렇죠. 미묘한 그 두 선수의 조합인데 그거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딱 이거 같아요. 스타일이나 포지션이 너무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상성이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제가 그 점에서 보면은 좀 안 맞는 게 어떤 의미로는 그 점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동호 선수도 전북에서 활동할 때도 거의 원톱으로 그렇죠. 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이드에 뭐 장인 시대는 뭐 애닝요, 뭐 이전 같은 루이스, 뭐 이승현, 뭐 레오나르도 뭐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있었죠. 그렇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실 아시다시피 이동호 선수는 원톱이에요. 그렇죠. 박주영 선수도 지금 셀타비고에서도 톱. 물론 이제 톱으로 셀타비고에서는 나가면 투톱으로 나가지만은 거의 위로 올라가요. 네, 위로 올라가다가 세로로 나가다가. 그렇죠. 위 아니면 그런데 워낙 그 스타일이 똑같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겹친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한 사람 이렇게 하고 한쪽이 이래야 되는데 한쪽은 위에서 가져야 돼, 한쪽은 해줘야 둘다 위에 가고 둘다 위로 오고 둘 다 내려가니까 그렇죠. 아무도 잘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동 선수 답답해서 그 중거리 슈팅 한번 때린 적 있잖아요. 에이! 아무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선수의 실력이 떨어지는 게 전혀 아니고 단지 너무 겹쳐 있으니까 솔직히. 겹쳐 있으니까 좀 무리가 된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 두 선수가 훈련을 솔직히 며칠 했나요? 뭐 얼마 못 뛰었죠. 네. 만나서 솔직히 48시간도 안 했어요. 아니 오죽구라면 오죽구라면 소집이 48시간인데 그러니까요. 실제 때가 몇 시간 훈련하겠어요? 아니 군대나 아니면은 저기 예비군 소집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비군 소집보다 더 짧게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오죽구라면 이동국 선수가 그 포털 사이트 그 칼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자기 이야기에 담은 거 있었잖아요. 박준호 선수하고 같이 좀 소고기 좀 먹자입니다. 같이 좀 같이 좀 그러고 싶을 정도라는데. 소고기 많이 먹겠지. 예. 많이.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보여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동국과 박주영 선수의 이제 그 공조 문제에서 어떤 기자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비율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앙리와 트레제게 관계로 비율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앙리와 트레제게가 둘 다 각 팀에선 그러니까 각 리그가 그렇죠. 앙리는 프리미엄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였고 트레제게는 세리에에서 최고 선수였는데 유벤투스에서 정작 국가대표에서는 둘 중에 한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공존에서 뛰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희한하게 앙리하고 트레제가 같이 나와서 그렇게 빛을 봤던 적이 상당히 드물어요. 사실 같이 뛰었더라도 저는 제 기억에 옛날에 이제 유로 2000 네, 때 유로 2000이 딱 유로 2000 때. 그때 당시 앙리가 최전방이 아니라 좀 약간 사이드로 빠졌죠. 그렇죠. 사이드로 빠지면 약간 좀 희생되는 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관계죠. 이동국 선수와 박준호 선수의 관계가 딱
앙리와 트레지가. 오늘 비유가 딱 맞네요. 그러니까 네. 딱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는 좀 트레지 같이 약간 좀 타겟에 가깝고, 그렇죠. 네. 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앙리처럼 약간 좀 빠른 그러니까 사이드와 네. 그러니까 활동 반경, 그러니까 사이드 최전방이 가능한데 네. 문제는 이 선수들 역할 롤이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렇군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사격을 더 시작하면 이제 이동 선수 같은 경우 이제 나이도 이제 30 중반이고, 네. 아, 그렇죠. 30 중반이다 보니 이제 거기 30 중반이고, 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제 느낌에는 모나코 시절 이후로 지금 기량이 계속 하락된 것 같아요. 제가 좀 봤을 때. 폼이 좀 떨어졌다. 폼이 계속 떨어지고 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런던 올림픽 때도 그때 결정적인 골은 넣었지만. 골을 넣고 동메달 수에 큰 기여를 했는데, 아스날에서 뛰는 것도 그렇고, 아스날은 솔직히 그렇게 빛을 못 네, 봤으니까. 네. 아스날에서 좀 그랬고, 셀타비고 와서도 계속 벤치에서 대기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초반기 네. 때, 그 전반기 때 금방 골 넣긴 넣었는데. 후반기 때는 좀 그다지 많이 없었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 약간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요. 기량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박주영 같은 경우에 서전트 점프, 그러니까 공중볼도 공중볼이고 패스도 패스했고 이게 전방 플레이메이커식으로 이제 이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셀타비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이 잘 없어요. 사실 뭐 거기서 아스파스나 네. 콜롬비아 같은 그렇죠. 네. 그게 중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약간 맞물린 면이 있는데, 거기선 주로 그러니까 밑으로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면이 빠지고 공격하면서 자꾸 처지는 면이 있어요. 그다음 그 역습에서도 이게 좀 약간 문제점이 보이고. 네.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차라리 둘 중에 한 명을 놓고 손흥민을 계속 90분간 뛰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런 조합이었으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손흥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이게 타겟 스트라이커다기보다는 섀도우나 이런 민포에 그렇죠. 네. 역할이 겹치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사실은 지금 재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도 좀 동감이 가는 게,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박주영이나 손흥민, 네. 뭐 아니면 이동국이나 손흥민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또 제가 아까 저희도 앞에 얘기했지만, 아니면 또 이동국과 지동원, 또 아니면 박주영과 지동원, 이 조합도 괜찮고, 특히 박주영과 지동원은 지난 런던 올림픽 때도 이미 어떤 의미로 검증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저도 많이 좀 동의가 가네요. 거기다가 제가 왜 손흥민 선수 90분 뛰지 못한 거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공격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를 뽑으라면은 사실 없어요, 사실. 사실 특별히 그러니까 없죠. 이동국을 얘기하자기에는 이동 선수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지금 당장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동 선수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동 선수는 지금 뭐 전북에서 기복 없이 플레이를 하고 매 경기마다 골 넣어요. 문제는 네, 그렇죠. 우리가 이동국 하나에 언제까지 매달릴 수 없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2014년 월드컵을 해도 뭐 이동 선수가 2014년 월드컵에 나가면은, 브라질 월드컵 나가면 황선홍 선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신 주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동 선수 하나만 바라볼 수는 없는 입장.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박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스날과 셀타비고를 거치면서 기량이 하락됐고, 지금 폼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주영 선수가 이제 팀에서 이제 정기전 출장을 보장받고 어느 정도 폼에 올라왔을 때 좀 뽑았으면 해볼만한데, 지금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차출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리듬이 그러니까 클럽에서 클럽대로 안 풀리고,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에서 안 풀리고, 그런 면이 좀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워낙 사실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손흥민 아버님, 네. 그 손흥정 씨가 그 예전에 그 이야기했던 것도 워낙 또 좀 약간 네. 좀 있었고, 네. 그래. 그것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좀 많이 좀 부담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김신우 쓰면 됩니다, 여러분. 야, 여기서 또, 또 이 또 본심 나오네요, 본심. 본심은 김신. 통과로 얘기합시다. 국가대표에 가장 많이 차출되는 클럽 팀이 어딥니까? 좀 이따 얘기하죠. 좀 이따 얘기하죠. 아니, 여기서 이미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뽑았으면은 좀 제대로 쓰던가. 네, 아니, 김신우 뽑아놓고 왜 서브로 써요, 항상?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국가대표와 클럽 간의 차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신우 주장을 씁시다, 여러분. 이야기로 아마 엄청나게 길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골키퍼도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할 얘기 진짜 많을 것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대표적인 최영희 감독 안티입니다. 왜
왜 뽑아놓고 갔어요? 뽑아놓고. 작년 아침 때만 생각하면 진짜 아주 속이 타져요. 아, 시를 떨죠? 아이고야. 그 이야기를 이제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튼간에 크로아티아전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한 달 이제 촬영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카타르전 사실 이게 정말 본 게임이거든요. 아 그럼요. 이 경기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데 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또 걱정하는 게 이대로 발전된 거 많이 나온 게 지금 현재 또 우리나라 순위가 2위입니다. 아슬아슬하죠 지금. 네, 또 2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지금 또 최근 A매치에서도 제 기억엔 8월 가장 마지막 직관을 갔던 8월 달에 있었던 그 잠비아의 경기. 네, 잠비아 안양에서 했죠. 네, 그 경기 이후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불안감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과연 갈 수 있느냐입니다. 네. 월드컵에. 아 근데 가야죠. 가죠. 가야 갈 수 되는데 있는 가에. 참 가시밭길이라서 그게 걱정되는 근데-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정을 거의 다 치렀어요 지금 다. 그나마 하나밖에 안 남지 네, 않았어요? 원정 하나 남았어. 저희 우즈벡이었나요? 아니요. 우즈벡 원정 치렀고 레바논 남았어요. 아 레바논만 남은 이제 거죠. 예. 근데 레바논 먼저 가니까 갑자기 레바논이면 뭐. 레바논 먼저 가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죠 말이죠. 아. 평화 시절. 아, 내전을 정치시켰어요. 네, 내전을. 그분 그 사건. 노벨상을 받은 그분요. 그게 마음에 안 한 거여가지고 예.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해외파를 잔뜩 이제 불러와가지고 정말 뭐 해외파들이 그때 당시 해외파 선수가 지금 크로아티아 선수들과 거의 오버랩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날 제 기억에 그때 그 당시 경기 때 참 레이저쇼도 많이 펼쳐졌고. 네. 구자철 선수 페널티 찰 때 뿅뿅뿅뿅뿅 하고 아주 레이저쇼를 마음껏 펼쳐놓고 또 마치 그거 있잖아요. 슈팅 게임에서 막 저격해가지고 레이저 네. 맞춘 다음에 네. 쏠 거야. 이러면. FPS 같은 데. 하나씩 그러면 언급을 하죠. 먼저 카타르전부터. 카타르. 네, 원정 일단은 갔다 와서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딱 나오네요. 저희 영상에. 미코스를 울산다. 저도 울산에 저도 울산이야. 아니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이날 경기가 정말? 그 말 그대로 울산현대 대 카타르 대표팀의 경기였어요. 폴로 선수가 다 울산이야. 네. 이거는 아 울산이 넣었어요. 이거는 광택이. 자책골도 막 그냥 수비시 약간 수비시 쓰는 시점 빅미도 막 울산이었어요. 아, 대단해. 그러니까 이게 대단해. 정말 어떤 의미로 참 그날 이제 3월에 하잖아요. 네. 네, 그날 정말 최고의 감독님이 그 당시 그 멤버들을 섭외한 그 사출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실 또 전체적으로 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 있어서 이제 카타르 하면은 그 2011년 그 AJL 악몽 때문이라도 카타르에서 나오면은 엄청나니 카타르 이름 자체부터 치가 걸리네.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 정서에 의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게 카타르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단어죠. 네. 금지어. 네, 금지어. 알삐리리네. 카타르를 금지어로 쉽게 포괄시킵시다. 네. 아무튼 근데 사실 이제 워낙 까다로운 팀이 진짜 맞아요. 카타르 이기라고 다국적 팀이죠. 사실 그래서 정말 글로벌 기업이죠. 네. 글로벌 기업. 그래서 정말 그 1차전 때 카타르전 네. 1차전이었죠. 예. 소리아 선수도 있었고. 네, 1차전 때 경기가 참 그래도 걱정이 됐었는데 정말 예상외로 먼저 네, 잘 풀었어요. 었는데 사실 또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원정만큼의 모습을 안 보여주면 진짜 어떻게 될까? 정말 그거면은 좀 큰일 아니 났는데. 뭐 홍경인데 뭐 그렇게 쫄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날씨도 추울 텐데. 하자 뭐 카타르 애들이 3월 추워를 경험한 게 있나요? 3월 말이면은 그래도 추워요. 우리나라 날씨가 참 이상한 게 아니 뭐 어차피 우리 애들 갖다 쓰면 이길 텐데 뭐. 근데 또 사마 날씨가 또 모르는 네. 게 우리나라 날씨도 참 얄궂은 변덕스러워서 3월달에 눈 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자, 6월 달에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3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연속 3연전이죠. 네, 뭐 한 경기 또 원정이 또 껴있고 레바논 원정. 네. 원정 가운데 껴 있나요? 자, 이럴 때는 검색 찬스를 한번 네. 해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일정을 보면은 사실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는 리그도 쉬어요. 미국도 쉬고 네. 어떤 의미로는 사실 아 맞다. K리그 클래식을 쉬는데 K리그를 합니다. K리그는 어쩔 수 없어요. 네, K리그.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또 일본은 제가 알기로 그 시즌에는 이제 컴퓨터컵 때문에 일본 갑자기 브라질 가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CD가 바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근데 일본보다는 그나마 덜하죠. 네, 일본은. 일본은 솔직히 이 컴퓨터컵 치룰이야. 예선도 치룰이야. 그러면 예선 먼저 치르고 이제 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또 부담감이 있는데 우리는
솔직히 소위 말해서 놀만합니다. 우리 소유에서 이 저기 예선만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컴퓨터는 치르고 싶어요. 네, 그렇죠. 아쉽죠.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때 한일전만 이겼으면 그때 아우. 아 그러니까 사실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아까 6월달에 말씀하셨던 나머지 그 3경기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게 2경기잖아요. 그렇죠. 우즈벡전과 이란전인데 특히 저는 이란 같은 경우는 이 선수들 데려놓고 저기 설악산에 보내던가 저기 한강 고수부지 불러놓던가. 괜찮습니다.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요. 청계산 한번 보내시죠. 그렇습니다. 청계산. 예. 청계산 보내세요. 네. 아니면은 일단은 중계진도 있잖아요. 저기 난지도 저기 하늘공원 있잖아요. 일단 거기다 중계진 부스 차려놓고요. 중계진도 중계진도 그쪽에. 아니 그냥 효창운동장 샀어. 가능을 해요. 인조잔디도 제가 알기로는 피파 A매치 가능한가고 들었었는데. 가능합니다. 그 네네. 실제로 그 일본과 북한 간의 경기에서도 그 북한 네, 김일성 사유였나요? 사유 경기. 능라도였나요? 네, 능라도. 능라도 경기장도 다 전체 다 인조. 네, 그때 이겼잖아요, 네. 북한. 네, 강남현 선수의 헤딩골로. 네. 난리 났어요. 저는 그 경기 북 깜짝 놀랐어요. 북한, 카드 섹션이 별거야. 그렇죠. 이거 확인해봤는데, 네. 네바는 원정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우리나라. 그나마 우즈벡, 다행이죠. 이란 순으로. 네. 일정 좋네요. 좋아요. 먼저 그냥 갔다 와서 네. 봐봐요. 그러니까 원정만 치르면 한국에서 다 되니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카타르전 이기고 원정 정도면 이기면은 거의 그냥 7분석까지는 뭔가 다.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우리가 또 선해발을 또 그러니까요. 네. 저는 2006년도 기억나고 야. 2006년 당시에도 3연전이었죠, 제 기억에. 네, 그렇죠. 그때 더군다나 그날 마지막 그 경기 사우디하고 마지막 그 경기였잖아요. 네네네. 확정됐기 이전에 또 네. 하필이면 또 우리가 그때 2005년도 그 네. 마지막 경기 보브레 이전에 감독 시절. 보브레 감독이 또 이전에 하필이면 또 우리가 또 이제 그날 동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또 엄청난 부진을 해가지고서 제가 그거 보고 제가 그거 보고 사우디전을 보러 상암 경기장에 갔었는데 그때 비겼잖아요. 네. 사우디는 졌어. 졌었는데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그래 본프레리 안녕 아니 그런 분위기. 출정식이 아니었어. 네. 그러면 다음 날에 바로 본프레 감독 경기도 했고. 출정식이랑 경쟁식이었어.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본선까지 올려주고 네, 갔어요. 세발을 떠나다니 멋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워낙 이제 화두가 된 것 중 하나가 물론 이제 본인도 이제 방송 이제 축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했지만은 최강희 감독님 영임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최강희 감독님 말씀처럼 그냥 보내주시고 정말 지금 아직 시간 많잖아요. 지금 물론 제가 대한축구협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낮추거나 그런 건 아닌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좀 더 이제 진짜 월드컵 아니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네. 일단은 최강희 감독님께서는 일단 6월달까지 계속 이제 일단은 6월달 이제 정해진 임기까지는 네, 그렇죠. 하셔야하고 일단 월드컵 진출한다는 바장하에 네네네. 보여주시고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감독 체제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 더블 감독은 아닌데, 오히려 무리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 스웨덴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걸 더블 감독을 한 걸로 라스아르 감독과 그때 한 명 더 송 있었거든요. 감독까지. 네, 인티 감독.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부터 좀 미리 인선 작업을 하는 게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왜냐면은 그때 아드보카트 감독도 그렇죠.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드보카트 감독이 거의 이제 8월달에 있었나요? 10월달에 계셨죠. 네, 10월달에 스웨덴전이었나? 이란전. 네. 정확히 저 그때 갔었어요. 왜냐면 정확히 기억이 조원희 선수가 뮤탈리스크 슛을 날렸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탕. 두 번째 골도 김진규 선수가 탕 했는데 일숨을 들어왔던 그렇죠. 네. 우리가 적읍니까? 아무튼 그 경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렇죠. 정말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말 1년 진짜 훅 갑니다. 금방 가요. 네, 1년이 훅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가 옆 동네지만 너무 부러운 게 자키로니 감독. 네, 일본의 자케로니 감독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일본 대표팀. 은근 진짜 그 배 아프다라는 게 정말 그것 때 나왔던 그러면은 그때 너무 느꼈어요. 저는 좀 그러니까 아드보카트 체제를 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해요. 그냥 계속 오히려 최강희 감독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도 2006년 때 아드보카트 감독을 겪었잖아요. 그때도
해외파 감독, 그러니까 해외 감독을 데려왔지만 준비 기간도 짧고 본프레를 체제에서 아드보카트 체제로 바꾸는데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됐고 그 상태로 가자니 이제 뭐 완성되지도 않은데 이제 월드컵 맞았고 뭐 토고전 이긴 했죠. 토고전하고 뭐 이긴 했지만 문제는 프랑스과 스위스전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이 색깔이 제대로 안 봐, 그 색깔이 제대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수들 간의 이 그 손발이 네. 맞출 시기도 많이 없었었고 또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그게 좀 나왔었다, 그런 결과가 나왔었다는 것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때 아드보카트 감독의 스타일이 100%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하긴 저도 사실은 그런 거는. 그리고 그 전에 그 아드보카트 감독이 친선 경기를 한 것도 그러니까 친선경 A매치 잡은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10개월 만에 감독을 바꾼다는 자체는 사실 좀 무리수, 그건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있잖아요. 매니저 그 축구 매니저 게임 거기서나 가능한 거예요. 사실. F게임, 네. F게임 그 SIS 회사죠. 네. SIS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그 게임 회사랑 가능한 거지.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발언지 오히려 지금 전북 팬들의 돌맞은 소리긴 한데 그걸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 저는 진짜 아까 전에 안피라고 하셨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거 농담이고 그건 이제 일종의 개그고요. 네. 사람 진짜 안 되는데 아니 진짜 안 치면은 재현씨가 여기 나올 리가 나올 수가 없죠. 여기 안 찍으면 못 나와 이 사람아. 왜 이래?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의 스타일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뭐 톡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뭐 무리뉴 감독급의 감독을 데려오지 않은 이상 그렇죠.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 거야 사실. 그렇죠. 그렇긴 좀 워낙 그러니까 아까 저도 사실은 그것도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을 연임을 계속 하던가 아니면은 최강희 감독을 그러니까 원래 6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클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본선 진출한다고 가정한다 보면 이제 A 매치만 몇 경기 치르고 하다 보면 이제 클럽을 전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겸임을 했었잖아요. 아이토벤 감독과 호주 감독을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 지금 파비오 감독 대행 체제로 지금 붙여가고 네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듣기는 지금 파비오 감독이 지금 브라질의 사무의 전술로 지금 막 바꾸고 실험용 전술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사실. 그래도 그때 이 산토스와 이제 연습 네. 경기에서도 좀 네이마르가 뛰었는데도 상대에서 이겼다고. 산토스 같은 팀 상대로 실험을 했고 성공을 나름 재미를 봤다고 네네. 치면은 뭐 파비오 감독에도 어느 정도 막혀도 괜찮다는 생각이 사실 그러니까 파비오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감독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 브라질에서도 여성 축구팀 감독을 했던 경험도 그렇죠. 있고 네. 지도자 경험이 있어요. 감독 네. 대행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단지 이제 피지컬 코치로 와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한 마디 하는 그렇죠. 피지컬 네. 코치같이 처음 감독이 경험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강희 감독이 겸임을 해도 일종 전북에 있어서는 파비오 감독 대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씨 말씀 것처럼 일종의 만약에 최강희 감독님이 전북으로 오신다면은 일종의 총감독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축구게임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런 총감독도 원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총감독이라보다는 그러니까 전북은 좀 그런 전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 총감독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최강희 감독님도 보고 경기를 이렇게 이끌면 거기를 또 파비오 감독 대행한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그 F1 게임 있잖아요. 네, F1 게임에서 감독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기 귀찮으면 막 휴가 돌리잖아요. 휴가 돌리고 수도코치에서 맡기는 거지. 그런 거야. 그렇죠. 전북이 돌려요. 네, 저도 그리고 우리가 본선 진출하면 A 매치 뭐 말아봐라 몇 경기 하겠습니까 사실. 아니 얼마 안 되죠. 네, 얼마 안 돼요. 9월 그래도 만약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독님 이제 만약에 최강희 감독님도 만약에 그러니까 연임한다는 걸 하게 되면은 가정하에. 재현 씨가 말씀하신 그런 환경이라면은 커져서 애들 와 뭐였냐 운동하자 아니 그런 거랑 다른 거니까 그냥 A 매치 하는 날이네 가자. 애들 모아놓고 네. 뛰고 다시 퇴근하면 돼요. 출퇴근. 그래서 진짜 정말 만약에 최희 감독님이 연임하신다면 그런 좋은 시나리오로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좋겠어요. 있긴 있어요. 네. 저도 뭐 연임을 하신 거에 대해서 좀 반대는 아니지만은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전북 팬분들이 좀 이제 그럴까 마음이 상했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뭐 갑자기 잘하는 감독을 갑자기 쉽게 말하면 요즘 잘 나가는 말 있잖아요. 도의적인 표현이라 대승적 대승적 차원. 네, 대승적 차원. 이런 말 진짜 잘 써요. 대승적 그러니까 도의적인 말은 그러니까
전문 그렇게 추상적 용어는 대승적 차원이라 네네네. 네. 전문 용어로 하면 강제임대죠. 강제 1년 임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저도 아까 저는 이제 최 감독님이 그냥 월드컵 진출 합격만 지고 나오신 게 저는 이제 최대한 저는 네. 감독님도 생각이 원래 있었으니까 말씀해주셨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확실히 그때 그 당시 또 이제 그 크로아티아는 이전에 또 이제 그 축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인터뷰하셨잖아요. 네. 또 그거 보면서 사실 너무 답답했어요. 워낙 감독님도 전북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래 차라리 그냥 딱 6월에 월드컵 보내주자. 진출 끝내시고 진짜 그렇게 보내드리는 게 참 서로에게도 좋지 않았나 해가지고 저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그렇게도 해봤는데 네, 그때 크로아티아가 끝나고 이제 최강 감독의 그러니까 악플을 봤는데 네. 6월까지 감독하려고 대충 때우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맞아. 아니 그건 아니죠. 그 말을 생각 그런 욕이 그런 욕설들 자꾸 그런 비판들 자꾸 올라오니까 아 진짜 그건 아닌데. 아니 그럴 거였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바에 차라리 그냥 지금 경험하고 그냥 끝까지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해졌어. 사실 최강 감독이 지금 떠나도 욕을 먹거든요 지금 딱. 그렇죠. 그러니까 이도저니까 소위 말해서 이도저도 아니고 죽도밥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그러니까 전북이 감독 대행 체제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국가대표 감독이 있으면 차라리 두 개 다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그것도 서로가 도움이 된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네. 저 같아요. 재현 씨 말처럼 그런 거나 아니면 저처럼 네. 그냥 아주 깔끔하게 그냥 딱 6월달까지 딱 맞고 네. 딱 가는 그 주저인데 뭐 그거 갖고 저희가 왈가왈부하는 게 모든 건 전부 다 그렇죠. 감독님이 알아서 결정하시겠죠. 뭐 예. 감독님의 선택은 네. 뭐 저희가 뭐 감독님 손인 거고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는 존중하는 거니까요. 네. 자 근데 만약에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연임한다 있고 이제 그렇죠. 바뀐다는데 네. 만약에 진짜 바뀐다. 바뀐다. 네. 그러면 누가? 문제는 누가인데. 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저는 또 아까 전에 대승적 차원이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설마 막 대승적 차원에서 또 K리그 클럽에서 가져오거나 그럴 리가 없겠죠 일단은.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그럴 리 절대 없겠죠. 저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거는 반대예요. 근데 설마가 실제로 일어나요. 그 어느 모 만화에서 네. 어떤 캐릭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워낙 또 인터넷에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예전 일어났습니다. 같은 경우는 2007년도였죠. 박성화 감독이 아, 부산 그렇죠. 유니폼 이제 들고 딱 유니폼 딱 찍자마자 찍는데 한 며칠 뒤에 갑자기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팀 발탁? 모든 부산 팬들이 좀 어떤 정말 배신감을 느꼈죠? 그렇죠. 네. 배신감 느끼기 전에 벙 떴죠. 이게 뭐지? 뭐야 이거? 진짜 저기까지 네. 올라왔어요. 뭐지 이 느수? 그러니까 박성화 감독보다가 석화가 됐다고 그래.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K리그 지금 팀 잘 이끄는 감독을 갑자기 감독 맡을 수 아니 있는 그럴 거 있으면 최영일 감독이 반대예요. 계속 계신데 차라리 덜 사실 경남이 조금 그 과거 경남이 좀 부진했던 이유가 조광래 감독이 갑자기 네네네. 차출이 되면서 그 소위 말했던 조광래 유치원의 그 패턴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 네. 깨졌죠 사실. 그거를 유치원이 김기아 당시 네. 수석 코치가 메꾸려고 했는데도 그 조광래 안 감독이 됐어요. 그게 안 됐거든요. 못 맞추거든요. 그게 아무리 수석 코치가 그 감독 밑에서 그 잘 안다 해도 감독이 하는 거랑 수석 코치가 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차이가 네. 있어요 사실. 더군다나 쉽게 정말 단순하게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광래 감독이 보는 스타일과 김기아 당시 수석 코치가 보는 스타일도 다른데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맞춰줘요? 네. 그렇죠. 아니 지금 작년 전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강의 감독이 추구한 스타일이랑 이영식 감독이 추구한 스타일이 완전 달랐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최강의 감독 스타일은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서 그냥 바로바로 이어지는 거라면 그렇습니다. 이영식 감독 같은 경우는 이게 차례차례 이게 딱딱딱 그렇습니다. 네. 이거 다른데. 근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사실 챔피언스리그 때도 좀 부진했었고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분인데. 네, 홍명보 감독이죠.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안지 코치지 않습니까? 네. 네. 히딩크 감독님으로 한테 연수받을 맞죠? 사실 저 지난번에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전 그 새벽에 그 유로파리그 안지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홍명보 감독님이 좀 나올까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연수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나오 보이잖아요. 나올까 좀 나가지고 정식 코치가 연수를 네, 한번 했으니까 아직 그게 아니 그렇죠. 뭐 이훈재 선수 전 선수죠 이제 그분이 이제 바르셀로나로 이제 코치로
바르셀로나도 연습. 아무튼간에 저 홍명보 감독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 대표적인 악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홍명보를 내려와서 올림픽 대표를 다 쓰자 이런 거였어요. 자, 사실은 그래서 뭐 이전부터도 이야기가 많았었죠. 홍명보 감독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내세울 때부터 다 분위기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끝나면 저거다. 끝나면 바로 대표팀 올려보래요. 아니 이런 표현이면 그냥 바로 이렇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승진. 네, 승진. 그러니까 이쪽 단계를 이렇게 하고 네. 정말 말 그대로 명선수, 명감독 만들기 프로젝트 중 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일부러 그래서 안지로 지금 연수를 보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또 계약 그 안지 연수 기간도 끝나는 시점이 5월 말이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제 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제 인터뷰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는 거지 많이 모르긴 하지만 모르죠. 네. 근데 지금 홍명보 감독이 뭐 어차피 지금 이게 어떻게든 정황상 홍명보 감독이 차기 감독인 거는 확실한 그러니까 축협에서 홍명보 감독을 차기 감독으로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정황상. 네,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 시기가 언제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원래 끝나고는 좀 아직 성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좀 빠른 감이 없잖아요. 그랬으면은 네. 차라리 만약 진짜 홍명 감독을 그냥 정말 쓰고 싶었으면은 진짜 그 단계부터, 그러니까 작년 이 단계부터 가자. 그러니까 좀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로. 일종의 수석 코치나 아니면 그런 형태로 갔었어야 되지 아니면 올림픽 대표팀이랑 국가대표팀은 같이 했었어야죠 차라리 애초에. 그렇죠. 대업의 감독 체제처럼. 옛날 허정호 감독도 그랬고요. 네.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은 뭐 홍명보 감독만의 스타일이 계속 나왔겠죠. 근데 지금 실컷 최강희 감독 색깔을 입혀놨다가 대표팀 버전의 닭공을 만들려고 하는데 앉혀놨다가 갑자기 이걸 뜯어내고 홍명보 감독 스타일로 칠하려니 이것도 그거 지금 요즘 이거 솔직히 도박이에요 사실. 한국 축구 요즘 덧칠을 얼마나 해요. 그러니까 만화 축구 덧칠 한번 해봤다가 그거 안 되니까 닭공을 하지 않다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또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런 뭐 이렇게 뭐 아시다시피 위르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재현 씨도 그렇고 축구 관련된 글이나 기사 같은 것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전에 사실 축구 팬입니다. 저희가 그거 갖고 뭐 저희가 그런 거에서 뭘 해라 안 먹혀요. 씨알 안 먹히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솔직히 무시죠. 그럼 일단 우리 누가 와 이거 우리가 뭔데 이런. 그런데 네가 뭔데 아니 네가 뭔지 하는데 저희도 이거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안타까워요. 저희도 그런 거면 좀 더 잘해주면 좋은데 저희도 이쪽 저희도 이렇게 3명의 축구 팬이에요 사실은. 다들 그때 뭐 술을 마시든 뭘 하거든 보면서 그냥 차라리 3명 갈까요? 국가대표 감독. 비인가 가면 돼요 여기다? 노트북 켜가지고 FM 켜놓고 하면 11시 돌리면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제 축협에다가 얘기해놓고 이제 네. 저희를 데려가달라.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인이 예전에 잉글랜드 몇 프리그 팀 감독 지원한 걸로 기억나는데 10프리그인가? 또 얼마 전에 크로테였나요? 아무튼 또 이걸 한 명이 뭐 얘기가 되고. 아니 깜짝 놀랐어요. 메일로 보냈다고 했죠. 지원서 냈다고 했죠. 자기는 그 팀의 선수를 모두 알고 있다. 뭐 그 팀의 능력 RPM을 돌려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악플은 뭐 어차피 뭐 좀 그런 표현 원래 그런 거니까 악플이야 원래 그런 거지만은 지금 대표팀이 정말 열심히 취임 준비를 하고 있고 올라가고 싶죠. 선수들은 지금 뭐 어떻게든 그래도 올라가고 싶은데 그거부터 와이가이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월드컵 안 나오고 싶은 선수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월드컵이 얼마나 꿈의 무대인데. 그러니까요. 정대 선수 우는 거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약간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은 그때 2022 월드컵 때 저 북한과 브라질 경기를 라이브 생방송으로 봤어요. 정대현 선수 울었을 때 제가 당황했다니까요. 이 선수 왜 울지? 야 왜 그래? 그러니까. 정대성 뭐 와그라? 동무 무슨 일이니까? 위험해요. 저 끌려가요. 그러니까 뭘 끌려가니까 찬양도 딸인데. 그러니까 선수 뭐 지금 뭐 감독 바꿔라 뭐 그런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악플들을 이렇게 쓰는 이 와중에 우리 대표팀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지금 축구협회 관계자분들 더 지금 뛰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제일 가까운 게 지금 어떻게 하면 카타르를 이길 수 있을까? 이 크로아티아전에 지난 크로아티아전을 발표해서 어떻게 하면 카타르전을 이기고 진짜 그렇게 원하는 8회 연속 월드컵 진출할 수 있을까? 8회 연속이 아무나 못하죠. 아무나 못해요. 지금 몇 자,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지금 아시아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앞을 쓰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좀 유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쳐도 협회는 알아서 합니다. 네. 아니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축협에다 지워서 넣어요. 지워서 넣어요. 제가 감독할게요. 내가 감독할게. 네, 내가 할게. 아 좀 그렇게라도 해봐요. 이명수를 넣어보세요. 그렇게 이명수 하면- 넣어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아,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그분들은 그런 용기를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리스펙트 한다니까요. 아, 저 한번 이격수 넣어볼까요? 프로젝트. 모르는 거예요 그거. 예. 아, 땡기는데? 근데 이거 나도 안 될 비아스파스 되는 거야? 아 그럼요. 아, 탐나는데? 아 저는 뭐 그런 감독직 저는 만약에 감독직 제의한다.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네. 저도 독일의 선배는 일단은 마시고 싶지 않아요. 아니, 감독하면 기사 보면 안 돼요. 인터넷 끊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딱. 아 그러네요 진짜. 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아, 트위터를 따면 안 돼요? 아그 퍼거슨 감독이 얘기하잖아. 뒷전 얘기가 안 밀라고. 하면 안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악플 많이 또 지금 대표팀을 비난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을 한다고 비난하고 욕을 한다고 해도 대표팀은 마치 국방부시계처럼 알아서 돌아갑니다. 예. 그것만 유념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뭐 이렇게 해서 얘기는 하지만은 저희들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진짜 대표팀 진짜 잘했죠. 아무 탈 없이만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는 아무 그런 탈 마음이 없이 있어요. 예. 본선 진출하고 저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폐기예요. 저희도 이렇게 그렇죠.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하는 것도 너희들이 뭔데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이거 같아요. 나중에 저희 앞길에 뭐 이거 뭐 걸림도 되는 거 알겠죠? 아니 설마요. 저 그런 일 없더라고요 진짜. 저희 뭐 그렇게 정말 심하게 정말 대한민국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몰라요. 끌려갈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NSS 끌려가나요? 아이리스요? 아, 진짜. 요새 그 드라마 대세 아니잖아요. 그 겨울. 그게 되세요? 요즘 그게 대세 시청자 몰라요. 누가 일이 돼요 지금? 비등비등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아니, 비등비등한 요즘 반응은 그 겨울이 더 좋아요. 나는 타임라인 보면은 그쪽이 더 많던데? 아니, 타임라인보다 아이리스보다 그 겨울보다 더 많구나. 저희 축구 방송 맞죠? 저희 갑자기 저희- 연예 방송 된 것 같아요. 네. 다예요? 연애 방송을 하자면 아니, 뭐- 노희경 작가 나왔을 그 겨울을 보란 말이에요. 누구 나와요? 조희정 나오고 송혜교 나와요. 김태우. 김태호 나오고. 끝냅시다, 여기서. 여기들 다 정글이는 거 아니에요?